나는 사람의 가슴을 열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다. 26해 동안 수백 개의 심장을 내 손으로 만져왔다. 뛰던 것을 멈추게 하고 멈춘 것을 다시 뛰게 했다. 사람들은 나를 생명의 은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 내 가슴이 찢어졌다. 강도윤 교수님, 수간호사 김 선생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전 회진 두 번째 환자. 72세 여성 뇌경색 의심. 삼병동 502호실입니다. 폭도를 걸었다. 익숙한 소독약 냄새. 멀리서 들리는 의료기기 소리. 일상적인 아침이었다. 502호. 문을 밀고 들어갔다. 침대 위에 노인 한 분이 누워 계셨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보이는 얼굴. 주름 가득한 얼굴. 그리고 숨을 들이키는 소리.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다. 보호자분 오셨나요? 김 선생이 물었다. 나는 차트를 들여다봤다. 환자명 이명자. 보호자 연락처가. 아, 여기 있네요. 보호자 이름이. 김 선생이 말을 멈췄다. 교수님. 보호자 이름이 강도윤이라고 돼 있습니다. 차트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나는 그 얼굴을 다시 봤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깊게 패인 주름. 바싹 마른 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리고 그 입.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평생 그렇게 살아온 그 입. 엄마.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20년 만에 내 입에서 나온 그 단어. 엄마. 김 선생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다른 간호사들도 수군거렸다. 강 교수의 어머니? 강 교수한테 어머니가 계셨어? 나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어머니의 눈이 보였다. 감겨 있었다. 호흡은 약했다. 맥박은 불규칙했다. 언제 입원하셨습니까? 어제 밤 11시경입니다.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오셨고, 김 선생의 말이 귓전을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어머니는 어젯밤 이 차가운 병원 복도 어딘가에 계셨다. 나는 그 시간 교수 회의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새 연구 과제 선정을 축하하며 같은 건물 안에 어머니의 입이 처음 돌아간 건 내가 6살 때였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기억하기 시작한 게 6살 때라는 뜻이다. 어머니는 이미 그 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우리는 충북 음성군 삼성면 선정리 산골 마을에 살았다. 방 2칸짜리 낡은 집. 겨울이면 벽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졌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탄광사고였다. 어머니는 나 하나 키우기 위해 남의 집 바디를 빨래를 청소를 했다. 그날도 추운 겨울이었다. 나는 감기가 독감이 되고 독감이 폐렴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다. 마을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고 한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읍내 병원까지는 산 하나를 넘어야 했다. 버스는 하루에 2번. 그것도 아침과 저녁에만. 그날 밤은 눈보라가 몰아쳤다. 어머니는 나를 업었다. 11줌 남짓한 내 몸이 그래도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산길을 넘었다. 눈은 무릎까지 쌓였다. 바람은 얼굴을 갈퀴로 핥히는 듯 했다. 어머니는 두툼한 속옷으로 나를 둘둘 감쌌다. 어머니 자신은 얇은 파카 하나뿐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다. 어머니가 산을 넘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였다고 한다. 5시간을 걸은 것이다. 나는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살아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 왼쪽은 얼어붙어 있었다. 안면신경 마비. 동상으로 인한 신경 손상.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머니의 입은 그날부터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다. 말을 할 때마다 왼쪽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다. 웃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입은 평생 그렇게 굳어버렸다.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7살, 8살. 마을 아이들이 놀렸다. 야, 강도윤 엄마 입 봤냐? 왜 저래? 무섭다. 귀신 같아. 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학교 앞에서 마중 나온 어머니를 못 본 척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항상 두어 걸음 뒤에 서 계셨다. 도야, 도야. 어머니는 내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 도윤이라는 발음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항상 도야나 도운이 되어버렸다. 괴한타야. 엄마 금방 낫는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괜찮다는 말조차 비틀렸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나는 읍내 서점에서 참고서를 고르고 있었다. 친구 2명과 함께였다. 우리는 다음 학기 준비를 한다며 으스댔다. 도윤아, 이거 살까? 친구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는데. 도야. 그 목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봤다. 어머니였다. 시장 보러 나온 길이었던 모양이다. 손에 배추 2포기를 들고 계셨다. 도야, 네 여기 있었네. 엄마가 찾았다. 입이 돌아간 채로 웃으셨다. 친구 2이 나를 봤다. 어머니를 봤다. 다시 나를 봤다. 저게 네 엄마야? 시간이 멈췄다. 아, 아니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모르는 분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을 기억한다. 아, 미안해.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셨다. 배추를 든 그 작은 어깨가 멀어졌다. 친구들이 킥킥거렸다. 저 아줌마 입 봤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가난을 벗어날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지울 것이다. 그리고 다신 이런 순간을 마주하지 않을 것이다. 공부했다. 미친 듯이 공부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학년 1등. 전국 모의고사 상위 1%. 의대 합격.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도야, 네 인생은 안 돌아가면 좋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네 인생은 안 돌아가면 좋겠다. 당신처럼, 당신 입처럼. 한 번 틀어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 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뿌리쳤다. 엄마, 이제 다 컸어요. 손 안 잡아도 돼요. 서울 자취방은 3평짜리 반지하였다. 곰팡이 냄새가 났다.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구부러진 글씨로 적은 맞춤법도 틀린 편지들. 도야, 밥은 묻냐? 엄마가 반찬 보낼게. 도야, 서울은 춥다며? 옷 따뜻하게 입어라. 도야, 공부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네 인생 안 돌아가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읽고 찢었다. 읽고 찢었다. 읽고 찢었다. 어머니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방학에도 내려가지 않았다. 알바를 한다고 병원 실습이 있다고 핑계를 댔다. 의대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 11년 동안 나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35. 나는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가 되었다. 신문에 이름이 났다. 방송에 출연했다. 책을 냈다. 심장을 열다. 한국 흉부외과의 미래. 베스트셀러였다. 사람들은 내게 악수를 청했다. 강연을 요청했다. 생명을 살리는 손, 기적을 만드는 의사.
나는 성공했다. 그 무렵 선배가 누군가를 소개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집안 좋고 학벌 좋고 예쁘고. 우리는 6번의 만남 끝에 결혼을 결정했다.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가 물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은요? 나는 와인잔을 돌렸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힘드셨겠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서 열렸다. 하객 300명. 의료계 인사들, 교수들, 선후배들.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나는 화장실에 들렀다.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와 있었다. 도야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엄마가 못 가서 미안하다. 행복해라. 발신자 엄마. 나는 그 문자를 지웠다. 읽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고 삭제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번호로 전화하지 않았다. 이사를 했다. 강남 타워 팰리스. 30평대 아파트. 어머니는 새 주소를 몰랐다. 나는 알려주지 않았다. 명절에도 내려가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친척이 없다고 했다. 둘이 조용히 보내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지웠다. 아니, 나는 내 과거를 지웠다. 가난했던 시절. 입 돌아간 엄마. 촌스러운 사투리. 그 모든 것을 지우고 나는 강도윤 교수라는 새 사람이 되었다. 완벽한 삶이었다.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삶이었다. 그런데 왜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나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을까? 도야. 도야. 왜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뒷모습이 비슷한 할머니만 보면 가슴이 철렁했을까? 나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502호실. 나는 어머니의 침대 옆에 서 있었다. 김 선생과 다른 간호사들이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제 우리 둘뿐이었다.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울렸다. 나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어머니의 얼굴을 봤다. 주름은 더 깊어졌다. 머리카락은 모두 하얗게 샜다. 볼은 움푹 꺼졌다. 팔은 나뭇가지처럼 가늘었다. 그런데 그 입은 여전히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내가 6살 때 그랬던 것처럼. 내가 15살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봤던 20살 때도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한 건 나였다. 엄마.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 거칠고 굳은 살 가득한 손. 이 손이 나를 업었다. 눈보라 속을 걸었다. 산을 넘었다. 나를 살렸다. 엄마, 나예요. 도윤이. 어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눈을 떴다. 어머니는 나를 봤다. 오랫동안 봤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뇌경색으로 언어 중추가 손상됐다고 차트에 적혀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으로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알아봤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입이 돌아간 채로. 그래도 웃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내 손등을 톡톡 두드렸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아니, 미안하다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사랑한다는 뜻이었을까? 나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엄마, 조금만 버텨요. 제가 치료할게요. 제가 교수잖아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손에 힘이 빠졌다. 3일 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 3일 동안 단 1시간도 병실을 떠나지 않았다. 수술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회의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 심전도가 일직선이 되는 순간. 나는 의사였지만 아들이었고 나는 CPR을 시도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보냈다. 장례식은 조용했다. 조문객은 없었다. 어머니의 친구도 친척도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던 것이다. 나 하나 때문에.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출장 중이라고 했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병원 장례식장 가장 작은 빈소에서 혼자 어머니를 지켰다. 영정 사진은 내가 가져온 것이었다. 어머니의 지갑에서 발견한 아주 오래된 사진. 어머니는 그 사진에서도 입이 돌아간 채 웃고 계셨다.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납골당. 이름표도 단촐했다. 이명자.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 여기. 괜찮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제가 더 좋은 곳으로 모셔야 하는데.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절을 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돌아섰다. 어머니의 유품은 많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 전해준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나는 차 안에서 그 가방을 열었다. 낡은 지갑. 몇 장 안 되는 10,000원 지폐. 도장. 신분증. 그리고 낡은 동화책 1권. 아기 돼지 삼형제.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페이지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모서리는 달코해졌다.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삐뚤빠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야에게. 엄마가. 내가 7살 생일 때 받았던 책이었다. 어머니가 1달 동안 남의 집 파출부를 해서 산 그 책. 나는 이 책을 읽는 걸 좋아했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이 책을 읽어주셨다. 입이 돌아간 채로 돼지를 돼지라고 발음하시면서. 나는 10살 때 이 책을 버렸었다. 이제 다 컸어요. 유치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런데 어머니는 이 책을 가지고 계셨다. 가방 속을 더 뒤졌다. 작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펼쳤다. 사진 몇 장이었다. 첫 번째 사진은 내가 돌 때 사진이다. 어머니가 나를 안고 있는 모습은 입이 돌아가지 않으셨다. 내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중학교 졸업했을 때, 의대 합격했을 때, 모든 사진 속의 어머니는 내 옆에 서 계셨다. 입이 돌아간 채로 환하게 웃으며. 그중 한 장. 내가 6살 때 찍은 사진이었다. 병원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나는 어머니 품에 안겨 웃고 있었다. 어머니는 나를 꼭 안으며 카메라를 보고 계셨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도야를 살린 날. 엄마가 제일 행복한 날. 손이 떨렸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다. 그리고 울었다. 50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가방 바닥에 편지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도야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펼쳤다. 도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네 곁에 없을 것이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글씨가 잘 안 써져서 미안하다. 네가 6살 때 폐렴으로 죽을 뻔했었다. 네 기억은 안 나겠지. 병원 선생님이 그랬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엄마는 니를 업고 산을 넘었다. 눈보라가 쳤다. 버스가 없었다.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추웠다. 엄마 얼굴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다. 병원 도착했을 때는 입이 이미 돌아가 있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네가 살았으니까. 엄마 얼굴 한쪽이 굳어도 말을 제대로 못해도 사람들이 쳐다봐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네가 숨 쉬고 있으면 됐다. 도야, 엄마는 알고 있었다. 네가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거, 학교 앞에서 엄마 모르는 척하던 거, 친구들 만나면 고개 돌리던 거, 서울 가서 연락 안 하던 거, 다 알았다. 속상했냐고? 아니다. 엄마는 이해했다. 네가 엄마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다. 네 인생이 엄마 때문에 꺾일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다. 그래서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다. 네가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엄마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교수 됐다는 거 신문에서 봤다. 사진도 봤다. 정장 입은 네 모습. 엄마는 그 신문 오려서 아직도 갖고 있다. 마을 사람이 서울 갔다가 우연히 네 결혼식 현수막 봤다고. 엄마는 그날 혼자 시장에 가서 미역 샀다. 집에서 미역국 끓여 먹었다.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도야, 엄마는 니를 미워한 적 없다. 한 번도 없다. 네가 엄마를 떠나간 게 아니다. 엄마가 니를 날려보낸 거다. 네가 높이 멀리 날아가길 바라면서. 그리고 니는 정말 높이 날았다. 엄마가 바란 대로. 네 인생은 안 돌아갔다. 똑바로 갔다.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뻤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엄마는 행복했다. 니를 낳아서 니를 키워서 니가 성공하는 걸 봐서. 도야, 엄마가 제일 사랑한다. 입이 돌아가서 제대로 말은 못했지만 마음은 늘 똑바로 니를 향해 있었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글씨를 지웠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엄마, 엄마, 미안해요. 미안해요. 차 안에서 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50년을 살았지만, 수백 명의 생명을 살렸지만, 단 한 사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나는 살리지 못했다. 아니, 죽였다. 어머니는 평생 입이 돌아간 채 살았다. 나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 그런데 나는 평생 고개를 돌린 채 살았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그날 밤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하지만 알았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으셨다. 내가 부담 가질까봐. 내가 죄책감 느낄까봐.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무거워질까봐. 어머니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평생 나를 사랑했다. 어머니 장례 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병원으로 돌아왔다. 환자들을 봤다. 수술을 집도했다. 회진을 돌았다. 모든 게 똑같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어느 날 환자 한 분이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이 일을 하세요? 매일 사람 살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나는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을 살립니다. 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진료실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놓았다. 그 사진. 6살 나와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입이 돌아간 채 웃고 있는 어머니와 그 품에 안겨 행복해하는 나. 매일 아침 출근하면 그 사진을 본다.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미소로 말한다.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요즘은 환자들에게 내 이야기를 한다. 저는 강도윤입니다. 입이 돌아간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처음엔 다들 놀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눈보라 속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평생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환자들은 조용히 듣는다. 어떤 분은 눈시울을 붉힌다.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는다. 저는 제 어머니의 손을 제대로 잡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평생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놓인 환자 한 분이 오셨다. 얼굴 한쪽이 마비된 분이었다. 안면신경 마비. 보호자인 아들이 옆에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 꼭 살려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그 아들이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전 어렸을 때 엄마 얼굴 때문에 창피했었어요.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너무 늦지 않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 병실로 돌아갔다. 나는 복도에 서서 그 뒷모습을 봤다.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것이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오늘도 나는 수술실로 향한다. 하얀 가운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낀다. 수술대 위에 환자가 누워 있다. 심장을 열겠습니다. 메스를 든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 심장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을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헌신들로. 나는 그 심장을 고친다. 다시 뛰게 한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머니께 드리는 유일한 답례다. 가끔 꿈을 꾼다. 어머니와 눈 오는 산길을 걷는 꿈. 어머니는 나를 업고 있다. 나는 어머니 등에서 묻는다. 엄마, 춥지 않아요? 어머니는 대답한다. 안 춥다. 네가 있으니까 따뜻하다. 엄마, 무겁지 않아요? 안 무겁다. 니는 엄마 날개다. 그리고 어머니는 걷는다. 눈보라 속을 깜깜한 밤을 멈추지 않고. 나는 꿈에서 깬다. 베개가 젖어 있다. 나는 일어나 창문을 연다. 새벽 공기가 차갑다. 하늘을 본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제 인생이 똑바로 설 수 있었던 건 입이 돌아간 엄마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미안합니다. 바람이 분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다. 도야, 괜찮다야. 괜찮다야. 그래. 이제는 괜찮다. 어머니, 이제는 괜찮습니다. 입이 돌아간 엄마. 어머니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